안녕하십니까. 포항에서 사주 상담과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명략을 연구하고 있는 백상입니다. 오늘의 10분 명략은 오행 중에서도 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은 화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상 사물로 이렇게 나타낼 때는 불 또는 불빛으로 이렇게 많이 응용을 하지요. 실질적으로 그거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화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구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특히 대표되는 것이 불이기 때문에 화라고 그러면 화는 곧 불이다 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이죠. 더우니까. 천간과 지지로는 구분이 되는데, 천간 중에서도 양으로는 병화가 되고 음으로는 정화가 됩니다. 지지에서는 양으로는 사가 되고 음으로는 오가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사주의 그 간지가 구성될 때 보면 그 체와 용이 바뀌어서 음양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제 간지 채성론 하게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위로는 동서남북 할 때는 남쪽에 해당되고, 결국은 화하고 연관시킨 겁니다. 따뜻하다, 밝다, 이런 쪽에 의미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해당되고, 수리로는 숫자로는 2와 7에 해당됩니다. 이 숫자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선천수, 후천수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으로는 쓴맛에 해당됩니다. 왜 쓸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에 우리가 많이 더울 때 입이 바짝바짝 마르죠. 그럼 입이 바짝바짝 마를 때 이 입에서 나타나는 그 맛이 뭐냐면 쓴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 쓴맛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여름에 그 남쪽에 빨갛고, 물론 색을 나타낼 때도 적색인데, 적색이면 다 쓴맛이냐? 그건 아닙니다. 네. 맛으로는 이제 쓴맛을 나타내고, 색을 나타낼 땐 적색을 나타낸다. 시각적으로는 이제 촉각,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이런 것으로 구분할 때는 이제 시각에 해당됩니다. 보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시각이니까 우리가 이 신체상으로 나타내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눈 또는 시력 이런 부분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오성, 인예신의지를 구분할 때는 예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성격은 조급합니다. 불은 좀 확 타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또 이것이 조급하지만 또 이렇게 나타낼 때는 명랑하게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체로 나타낼 때 이제 오장육부라고 그러는데, 오장으로 나타낼 때는
심장이 되고 육부로 나타낼 때는 소장이 됩니다. 근데 심장에 대한 부분들은 음량을 구분하게 되면 심장은 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소장은 양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오장, 육부로 구분이 되는데 오장의 장이라는 거는 감춘다는 거거든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체가 아플 때 아우 심장 아파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음은 아픈 자체를 몰라요. 근데 양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는 거죠. 소장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프단 말입니다. 물론 심장도 아픈 거로 하는데 심장 자체가 아픈 게 아니고 심장에 들어가는 피가 이렇게 가면서 거기에 대한 압박에 의해서 느껴지는 거지 심장 자체가 아픈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는 오장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육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느낀다. 또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신체에서는 눈도 해당되지만 얼굴이 아닌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볼 때는 얼굴이 또 이렇게 화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상으로 할 때 풍열, 습, 조, 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기후 조건을 나타낼 때는 열기, 열에도 해당이 되고 또 눈, 혀, 입, 코, 귀로 구분할 때는 혀에도 해당이 됩니다. 소리를 나타내는 오음으로 할 때는 궁상각치유 할 때는 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왜 우리가 불에 탈 때 보면 불에서 이렇게 탁 튀기면서 타는 그런 소리 하듯이 목소리가 이렇게 좀 튀기면서 맑지 못한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일간이 그러니까 사주에서 나타내는 사주상의 일간이 이게 화일간일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구분을 해서 확대를 시켜봤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사주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서 그 화를 해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증세가 나타나거나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로 해서 그 사람이 역으로 사주상으로 이 사람의 일간은 화일간에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화일간, 병이나 정의 일간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거꾸로 역으로 유추를 해낼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사주상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느냐? 만약에 이 화가 있어가지고서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영향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얘 사주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도 1월 8일이면은 어제 알이죠. 만약에 12시다 태어났다. 그럼 이 사람 사주는 경자, 기축, 병진, 갑오가 됩니다. 자, 또 하나. 만약에 2021년, 만약에 이 사람이 6월 27일이다. 근데 10시에 태어났다. 그럼 이 사람 사주는 어떻게 되냐면, 신축, 갑오, 병오, 계사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둘 다 2021년인데, 하나는 경자년이고, 하나는 신축년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 주역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바뀌지만 우리 명리학은 입춘을 기준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보통 입춘이 이제 양력으로 2월 4일 내지는 5일이 되는데 아직은 현재 1월 8일은 입춘이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만세력을 찾아보게 되면 경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6월 27일 같으면 2월 한참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하는 소해띠, 신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축이라 하는 부분들이 올해가 뭐 신소다 이렇게 하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음양 오행에서 목화토 금수상으로 볼 때 아까 화는 적색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다. 적색. 이 금은 백색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밑에 소잖아요. 하얀 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같은 병일간이에요. 병일간인데 여기 구성되는 이게 축이면 겨울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이제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일단 그냥 처음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흘려 들으실 정도로 하시면 돼요. 겨울에 낮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해도 겨울이고 월도 겨울이고 얘는 봄의 기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겨울에 이렇게 있을 때에는 힘이 약한 거란 말입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화가 필요한 거죠. 나한테 도움을 주는 애니까. 그러니까 이 사주 자체는 그러니까 전체 사주가 균형을 이루어줘다.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가장 좋다라는 그런 이론이 이제 기본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또 밑에 있는 사주는 뭐냐면 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화가 불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화가 불필요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화의 작용이 아까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불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적용하면 안 됩니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이렇게 음, 음식을 먹는다고 치면 아까 쓴맛이라고 그랬습니다. 음식은 그러면 이 화가 필요한 사람은 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불필요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음양오행에 그러니까 오행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있다고 해서 그냥 그걸 단순하게 쓴맛라서 이렇게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활용을 하냐는 건 점점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사주 자체를 풀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해서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화의 기는 건 여기다 했다 하는 것을만 가지고 거기서 딱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응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응용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에서 있는 부분들인데 이 기초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나중 사주를 감명할 때 훨씬 유리하게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오행 중에서 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